지금 이 갑질 휴가 논란은 뭐 추 법무장관이 지금 끊이지 않고 논란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, 이 문제하고 또 이 박원순은 시저다. 박원순은 시저다. 로마 시대의 시저와 같다. 하고 막 이러는 진해원 검사라는 현직 검사. 이 두 분에 대해서 이 문화일보 사설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 두 분을 이렇게 상당히 높이 평가해서 아마 이 사설에 올려가지고 지금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은데, 이 사설 보면서 저도 아니 이게 정말 이렇게 이런 세상이 왜 이렇게 됐지?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상당히 잠깐 생각했습니다. 이거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.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? 저희들이 마스크를 한 2월 달부터 썼지 않습니까? 이렇게 세상이 코로나처럼 변할 수가 있습니까? 아니 휴가를 갖다가 이 여성 장관이 휴가를 떠났는데 그 조직의 직원들이 함께 휴가를 다 냈다는 겁니다. 아니 휴가가 얼마나 많길래 그래. 휴가 때는 가족과 함께 정말 머리 식히러 직장을 좀 떠나가지고 그 업무하고 떠나가지고 그렇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직원들이 장관을 따라가지고 휴가를 갔다는 겁니다. 이게 상식을 가진 국민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. 부하 직원이 충성심이나 상관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목적 등으로 하겠다고 하면 한 명 정도야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3명이나 모조리 휴가를 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? 잘 보이려는 목적? 그렇습니까? 휴가는 잘 보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? 아니면 휴가는 충성심을 나타내는 겁니까? 휴가를 갖다가 상관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그게 충성심입니까? 이 공인의식이라는 걸 한번 또 따져볼 때 공사 구분을 정확히 하는 상급자라면은 절대 오려고 해도 같이 따라오려고 해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더더욱이 법 집행을 관장하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런 일을 했다니, 그런 일이 주변에서 일어났다니, 그 문화일보 사설자는 너그럽게 보면은 갑질에 해당할 수 있지만 엄정하게 따지면 직권남용 또는 강요 또는 등 불법성 여부도 짚어야 할 심각한 일 아니냐,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. 이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이 있었던 지난 7월 연가를 끝내고 1박 2일 산사에 머물면서 뒷모습을 근사하게 찍은 사진도 올라가고 그래서 윤한흥이라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사 방문 때 관용 차량을 이용했다. 비서관과 수행비서, 운전기사 3명이 동행했다. 비서관과 수행비서는 휴가계까지 냈다. 휴가의 경우에 조용히 개인 비용으로 개인 일정을 갖는 게 당연한 건데 하물며 고위공직자라면 더욱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? 추 장관은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장례 직후인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여성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음 증세가 심각하다면서 언론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. 언론이 여성 장관을 관음증으로 보고 있다,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이게 도대체가 정말 이 추 장관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쓸 글이 없으면은 그냥 침묵을 지키면 될 텐데 이런 데서 언론을 비판을 하죠. 언론의 관음 증세가 심각하다? 연가를 내고 산사로 간 첫날 여기저기서 저의 소재를 탐색하는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. 보령 휴가를 떠난 장관에 대한 취재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고서 관음증이니 뭐니 하고 자꾸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장관이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걸 보고 언론은 뭐라 그러지 압니까? 추 장관의 정신세계가 참으로 놀랍다, 이렇게 합니다. 어떻다 표현 안 하고 놀랍다, 원더풀이다, 서프라이즈하다, 이런 얘기죠. 당시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 휴가 중에 찍은 사진을 보고
누가 찍어줬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라도 누구나 어려운 자연스러운 사실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뒷모습을 쫙 뭔가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쫙 산사에서 홀로 저 뒷배경으로 뒷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너 근사하게 찍은 사진을 보고 국민들은 뭐 평범한 시민이라도 아 누가 찍어줬구나 그 정도야 뭐 생각 안 하겠습니까? 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고 윤 총장을 비난해가지고 친문 검사로 알려진 아주 더더욱이 아주 재미나는 사건이 있습니다. 진해원 대구지검 검사, 그 여성 검사입니다. 페이스북에다가 이 박원순이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, 로마 시대 그 암살당한 측근에게 암살당한 로마 시대 줄리어스 시저를 갖다가 언급해서 소중한 영웅 한 분을 보내며 시저를 생각하는 시민이 저 혼자만은 아닐 것입니다. 이렇게 썼습니다. 이게 현직 여자 검사가 할 얘기입니까? 더욱이 또 현직 여성 검사가 이런 페이스북 질이나 해야 됩니까? 이런 페이스북. 뭐 소중한 영웅 한 분이 뭐 보내며 시저를 생각하는 한 시민이 저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. 뭐 차라리 추모를 한다든가 무슨 마음에 안 됐다든가 뭐 의사표현 자기 감성은 표현할 수 있으되 소중한 영웅 한 분, 아니 소중한 영웅 한 분은 바로 그 다음날 영면한 백선엽 장군입니다. 근데 백선엽 장군은 하나도 없어요. 이분은 어떤 가치를 영웅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떤 가치로 시절하고 이 박원순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 박 전 시장이 오히려 누명을 썼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? 2차 가해에 현직 검사가 앞장서는 셈이 됐습니다. 2차 가해에 현직 여검사가 앞장을 서는 그런 느낌이, 그런 셈이 돼버렸다고 이 사설자는 아주 딱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윤 총장 문제 등에는 감찰의 잣대를 들이대던 그 추 장관이 이런 문제는 가만히 있습니다. 경고 한마디 안 합니다. 이 법무부 장관이라면 오히려 감찰 잣대를 갖다 윤 총장한테 대지 말고 이런 감찰을, 이거는 검사로서의 품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봐서 오히려 문제를 삼아야 될 텐데도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. 이런 사람들에게 법치를 맡기고 있다.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.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사설자는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. 사설자는 말미에 이 어떤 사설이냐면 이 사설은 문화일보 사설입니다. 갑질 휴가 논란 추법무와 박원순은 시저 진해원 검사, 이거는 조선일보 사설이 아니고 문화일보 사설인데요. 이 사설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법치를 맡겨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담하다. 참담하다. 이렇게 참담한 표현을 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. 왜 이렇게 아름다운 뉴스가 없나? 아름답고 좀 시청자들이 보고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뭔가 밝고 명쾌한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것은 안 나오고 이렇게 추미애가 나오고 진해원이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사설만 이렇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터지는 거 보면 말이죠. 이 방송하면서도 상당히 우울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.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.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그 새벽 4시 반, 3시 반에서 가장 춥습니다. 아주 그냥 살얼음이 기고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바람이 느껴지고 너무나 추운 들판에 나가 있을 때 말입니다. 새벽 공기를 마시고 어떤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녘에 보면 그때가 춥고 그렇게 참혹할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. 바로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. 그러나 조금 지나면 1시간 뒤면 동력에서 한두 시간 뒤면 동력에서 이글거리는 태양이 떠오릅니다.
태양은 자유와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입니다. 네, 자유로움이 곧 튀어나옵니다. 우리에게는 좌절과 절망이 없습니다. 오로지 희망뿐입니다. 네,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. 헌법을 생각하는 날이 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